안녕하세요. 모닝쇼 김은별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FOMC라는 가장 큰 이벤트가 열리는 1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단 뉴욕 증시는 잠시 쉬어가는 모습을 기록하게 되면서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특히나 나스닥 지수를 중심으로 하락세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지금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는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바로 탄탄한 고용 그리고 소비 역시나 견조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마감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알파벳, 구글이죠. 함께 실적을 또 발표했는데요. 이 종목별로도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서 과연 종목별로는 어떤 대응을 해나가야 될지 오늘도 모닝쇼에서 함께 힌트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간밤에는 어떤 소식들이 주를 이뤘는지 먼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의 수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구인 규모 먼저 보시면요. 지난해 12월 소폭 증가한 흐름이었습니다. 미국의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구인 건수는 903만 건 정도로 집계가 됐는데요. 일단 전월 대비해서는 10만 건 정도 증가세가 느껴지는 차트가 나왔습니다. 일단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했던 시장의 전망치가 880만 건이었기 때문에 이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다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구인 건수가 한 달 사이 소폭 늘기는 했지만 미국의 구인 건수 2022년 3월 이후에는 꾸준하게 좀 감소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월별로 봤을 때는 약간의 반등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갔는데요. 다만 이렇게 이번에 약간의 반등세를 기록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 아직까지 고용시장이 크게 꺾이지는 않았다, 이런 부분들도 함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지표에 대해서도 연준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죠. 이 경기 침체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약간의 탄탄한 모습이 나왔다는 점은 함께 리스크로 염두를 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조사단체 컨퍼런스 코드가 함께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1월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전월 대비 6.8포인트 상승하면서 114.8포인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021년 12월 이후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에 도달한 것인데요. 데이나 피터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둔화, 금리 인하 기대, 그리고 우호적인 고용 여건 등이 1월의 소비자 신뢰지수를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소비자 지수도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고용 역시나 큰 폭으로 꺾이지는 않으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 발짝 멀어졌다는 점은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살펴보실까요? 유가와 관련된 소식이 될 텐데요.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원유의 생산량을 하루 1,300만 배럴로 늘린다는 계획을 보류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이 밝히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보이지는 않았는데요. 앞서서 2020년 아람코는 원유 생산량을 기존 하루 1,200만 배럴에서 2027년까지는 하루 1,300만 배럴로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당시 아람코는 사우디의 에너지부가 이 같은 지시를 내렸다라고 설명을 주기도 했었는데요. 유가 가격에는 지금 큰 영향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발표 자체가 탈탄소화를 향해서 전 세계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 수요 전망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된 것으로 외신에서는 분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국제에너지기구는 올해 원유 수요가 하루 124만 배럴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증가량 230만 배럴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점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WTI 상승하기는 했습니다. 1% 정도 오르면서 지금 최근에는 70달러 선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들의 차트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잠시 후 시황센터에서 관련된 유가 내용들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죠. 네, 마지막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소식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이 나란히 장마감 이후에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요.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부터 나왔습니다. 네, 지난 1분기, 4분기 실적을 보시면 주당 순이익은 2.93달러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2.78달러를 초과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액도 620억 2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뛰어넘기도 했습니다. 일단 보도자료에 따르면 매출 자체가 지난해 봤을 때 전년 대비 17.6%나 증가했고 순이익 역시 같은 기간 33% 급증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부문이 전년 대비 20% 정도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이 가운데 애저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매출은 같은 기간 30%나 큰 폭으로 급증하면서 결국 실적을 끌어올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오피스나 링크드인 같은 생산성 그리고 비즈니스 프로세스 부문의 매출도 증가했고요. 개인용 컴퓨터 부분까지도 함께 19% 정도 매출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블리자드 인수가 마무리되면서 엑스박스 부문의 매출도 함께 늘어났다는 점 체크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시간외에서 하락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나스닥 지수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고 장중에도 약보합권 정도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추가적으로 1% 정도의 하락세가 애프터마켓에서 더 관찰이 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글 실적도 함께 보실 텐데요. 이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도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사실 매출이나 순이익 자체는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주목을 했던 건 광고와 관련된 매출액이었는데요. 이 광고 쪽에서는 지난해 4분기에 655억 2천만 달러를 기록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늘어나긴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가 660만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컨센서스를 하회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기업들이 높은 금리로 인해서 마케팅 예산을 크게 짜지 못했고 결국 광고 측에 이렇게 타격을 주게 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알파벳과 관련된 이 광고 쪽에서 둔화됐다는 매출 소식, 결국에 알파벳 역시나 시간외에서 하락세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주가를 보시면 전반적으로 더 밀렸습니다. 지금 광고에 대한 매출 우려 때문에 시간외에서 무려 4.6% 정도의 하락세가 관측되고요. 146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고요. 장중에도 1%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종목들의 실적까지 오늘도 있었던 소식들 3가지 함께 정리해드렸는데요. 다음으로는 마감 상황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